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걷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비욘디에서 걷기에 대해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합쳐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의료적 경험을 포함해서 걷기에 대한 정보를 옛날보다 좀 더 명확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디서 듣지 못하는 정보를 듣게 되실 가능성이 크시고요. 여러분들이 걷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지 여러분들이 귀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여러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척추에 관한 문제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관심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걷기 일단 얘기를 하면은 걷기는 많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모두 다 권장을 하는 거니까 걷기가 근데 걷기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걷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보통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정형외과적으로 보면은요. 많이 쓰면 무조건 닳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무조건 닳기 때문에 많이 걷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기는 별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다 운동을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다 하라고 하는데 아 홍서희 님이 질문 주셨네요. 제가 답변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요? 요즘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운동 중인데 효과가 있나요? 물론 식단 관리하는데 막 밥 안 먹고 고구마, 계란, 단백질 쉐이크 먹는 정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간식은 끊고 저녁은 밥 반 공기 반, 아침은 고칼로리가 아닌 소식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유산소 홈트를 해야 효과가 더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많은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홍서희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운동 중인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10,000보를 걸을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45.195km를 달릴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마라톤을 할 수 있으면. 네, 건강한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 거지 마라톤을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들 보통 제가 환자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런 운동해서 나 좋아졌다." 그래서 확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0,000보 이상 걷기를 시도해서 10,000보 이상 걸어지신 분은 좋아지셨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10,000보 이상 걸어서 좋아진 걸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불편하고 걸음이 잘 안 되면은 10,000보 이상 걸으면 건강한 거니까 안경이 삐뚤어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맞나요? 문제는 10,000보 이상 10,000보를 걸으려고 노력하다가 대부분 몸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더 큰 부상이나 더 큰 통증을 안고 10,000보 이상 못 걷게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하시고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결국 10,000보를 걷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0보 이상 걸으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 맞으세요. 근데 10,000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00보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는지가 중요한 거지 만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운동하신 거 작은 내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로 10,000보 이상 걷는 걸 목표로 두시는 건 좋으신데요. 10,000보 이상 걷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10,000보 이상 걷기 목표보다 이것도 목표로 삼으셔도 괜찮으세요. 긍정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성취감이 느껴지시거든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취감이 느껴지고 되게 좋은 건데 성취감 느끼시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럼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할 때 우리가 뭘 먼저 더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걷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걷는 자세가 어떤지. 보통 꾸부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걷게 되면 어떻게 걷게 되냐면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많이 노쇠하신 분들은 걸으시면은 지면을 꽝 보폭이 되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걷는 걸 보면은 보통 지면을 부드럽게 딛는데 협착이 있으시고 코어에 힘이 빠진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숙여짐과 동시에 보폭이 줄어들고 지면을 꽝꽝 때리는 형태로 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폭이 좁아지고 지면을 세게 때리는 형태로 만보를 걷게 되면은 지면을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보폭이 크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100보 걸어서 갈 거리를 연세 들어서 협착이 생기고 보폭이 줄어드시고 몸에 힘이 없어지시면 한 150보 정도 걸으셔야 가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만보를 걷고 있지만 만보를 걷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충격량이 지면을 떨어질 때 때리는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체중이 앞으로 이동해 있어요. 그럼 체중이 이동해 있는 상태에서 딛는 한 발자국과 체중이 원래 디뎠던 뒷발에 남아 있으면서 딛는 한 발의 충격량 차이는 엄청납니다. 걸을 때 딛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체면에 체중이 뒤쪽에 남아 있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딜 때는 지면을 부드럽게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숙여지고 지면을 딛게 되면 지면을 꽝꽝 때리게 되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이 "나는 성격이 급하다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경우가 적고요. 대부분 허리가 숙여져 있고 균형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체중을 앞으로 던지면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내가 만 보를 걸어도 충격량은 내가 젊었을 때 한 무릎과 허리의 충격력은 내가 젊었을 때 2만 보, 3만 보 걷는 정도의 충격량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렇게 초과로 받는 충격량 하루에 충격을 그래 한 초과로 한 2만 보쯤 더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한 달이면은 60만 보의 충격을 더 받겠죠. 1 년이면은 600만 보의 충격을 더 받을 겁니다 대강. 그리고 이게 10 년이 되면 1억 보, 7천 보, 7천만 보 정도의 충격을 더 받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만 보를 걷게 되면 근데 그리고 또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걷느냐가 더 우선 어떤 자세로 걷느냐가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되고요. 허리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 보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 보를 10 시간 동안 걸으면 운동일까요? 운동이 아니겠죠. 만 보를 뭐 한 3-40분 동안 걸으면은 이건 대단한 운동입니다. 내가 만 보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속도로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건강을 관리 위해서 제가 옛날에 걷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루에 한 2-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 땀이 충분히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시거든요. 근데 만보를 1 시간 반, 2 시간 동안 걸으시면은 숨이 하나도 안 차게 만보를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건 유산소 운동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만보를 걸을 때 이게 자세나 그런 것 때문에 만보를 걷고 나서 근육이 안 땡기잖아요. 그럼 이건 근력 운동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만보를 천천히 2 시간 동안 걷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 건강을 위해서 노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딛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딛는 순간 부드럽게 안 되시는 게 되면은 허리랑 무릎에 직접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진 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허리랑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지겠죠? 물론 운동 그리고 그걸 천천히 걸어 버리면 유산소 운동도 안 되겠죠. 끝나고 났을 때 근육도 안 땡기면 근력 운동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걸을 때는 그 뭐 홍서희 님 같은 경우에 제가 건강 일반 홍서희 님 답변에 대한 주변에 답변으로 드릴 때는 일단 숨이 약간 차게 땀이 충분히 나게 걷는 것만 유산소 운동의 가치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속도로 걸으려고 노력을 이게 2번 우선순위입니다. 그 정도 속도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꼭 파워워킹처럼 막 빨리 걸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내가 좀 걷다 보면 한 5 분, 10분 정도 지나서 땀이 나기 시작할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만보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은요. 내가 디딜 때 지면을 부드럽게 디딜 수 있는 환경에서
그 여건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걷는 걸로 운동을 삼으셔야지, 지면 협착증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코어에 인지가 떨어지면서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고 보폭이 줄어들어 계신데, 그 상태에서 걷는 양을 늘리는 거는 사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허리랑 무릎은 더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올바른 자세로 걷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걷기가 운동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지 근력 운동도 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걷는 만보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보라는 양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고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대부분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고, 단백질, 왜냐하면은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가급적 줄이고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시는 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걷기 플러스 집에서 유산소 홈트를 해야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유산소 운동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걷는 게 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걷기랑 좀 다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걷기가 산책이나 정신적 감화의 효과, 그런 것들은 있지만 유산소를 따로 해야 될 정도가 느껴지신다면은 걷기를 충분히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바른 자세로 걷는 게 더 중요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결코 힘든 유산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숨이 아주 약간 차거나 땀이 조금 날 정도, 그리고 걷는 양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지켜지면서 오래 걸으시면 좋긴 한데, 보통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만보를 걷는 건 상당한 양의 운동을 지속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보까지 보통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라이언 라인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97세시래요. 매일 만보 걸으신데 걸으면 9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아버님 기준에는 이게 운동이 되는 걸까요? 오르막은 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매일 걸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르막을 걸으시는 순간은 확실히 운동이 되실 겁니다. 좀 힘들어 한다는 게 약간 땀이 나고 약간 숨이 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한번 보세요. 걸으실 때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는지. 보통 1 시간 반 정도의 만보를 걸으실 정도면은, 보통, 그러니까 운동 효과보다 노동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만보를 잘 안 걷습니다, 걸으라고 해도. 왜 그럴까요? 어 저렇게 만보나 걷는 식으로 저렇게 운동하시는 게 대부분 비효율적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버님께서 차라리 그 오르막 구간이 어느 정도, 오르막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건 차라리 더 권하고 싶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시간을 해도 유산소 운동 효과와 근력 강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 시간 만보 걷는데 1 시간 반 걸리시면은요, 오르막을 제외하고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효과가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저렇게 대부분 만보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가 뭔가 불편한 데가 있으신 데서 하시는 거여서, 특히 관절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합니다. 무조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해서 운동을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근데 만보로 걸으시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건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이랑 이 심리적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만보나 걸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79세 어르신이 90분 정도 만보 걸으시는 거는 보통 많은 경우에서는 적절한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크시고요. 운동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효과가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양은. 그리고 어르신이 걷는 자세를 봐서 허리를 잘 못 펴고 걸으시면서 막 1 시간 반을 걸으신다면은 그건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말리시는 게. 왜냐하면은
허리를 굽히고 1 시간 반을 걸으시면은 다른 사람 한 허리를 펴고 걷는 젊은 사람 양의 한 2 시간에서 3 시간 가까이 걷는 충격량을 무릎과 허리가 받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쳐서 어르신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어서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걷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걷기라는 게 아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은 우리 인간이란 동물이 이족 보행하는 직립 보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걷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걷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걸을 때 코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어인데 코어가 뭐냐? 제가 올해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걷기라는 게 걷는데 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최초에 말씀드릴 때는 배에 힘주기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오해가 많아서 그냥 요새는 아랫배로 몸을 받치기란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에 있는 그 저기 PD님 좀 커서 좀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좀 보이게 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배에 있는 여기 동그란 복대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게 코어 근육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코어는 횡격막 이거 복행근 밑에 골반 기저근 다혈근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만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의미로 따지면 이게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행근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코어가 역할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머리는 척추뼈는 뒤에 있잖아요. 머리는 앞에 있고 어깨는 여기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척추보다 머리랑 팔은 다 앞에 있습니다. 팔이랑 머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척추뼈로 내 머리랑 팔을 받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고 서 있을 때 이 복행근 가지고 코어 근육 가지고 내 머리랑 팔을 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코어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 넘게 거의 막 계속 맨날 울면서 호흡 훈련을 계속 울다 보면은 이 코어 근육도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 코어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다리도 좀 두꺼워져서 섭니다. 애기들이 서 있는 거 보면은 상하체가 분리된 것처럼 서죠. 다리는 일어섰는데 팔이랑 머리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코어가 내 머리랑 팔을 못 받쳐주는 겁니다. 골반도 실은 고관절은 이 앞쪽에 붙어 있거든요, 골반에. 즉 앞에 있는 다리와 뒤에 있는 척추와 앞에 있는 팔다리를 버텨지게 해 주는 연결하는 브릿지가 코어입니다. 코어가 몸의 중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은 이 복횡근이 가운데서 받쳐줘서 상체, 하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코어입니다. 이게 코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몸에 힘이 빠지고 협착이 생기면 이 코어가 약해집니다. 이 코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코어가 약해지면 균형을 못 잡거든요. 똑바로 서서 내 머리랑 팔을 못 받치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뒤로 제껴서 해결하십니다. 머리랑 팔을 뒤로 이렇게 확 제껴 버리면은 허리뼈가 체중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럼 배에 힘이 없어서 서집니다. 배에 힘이 없어서 지금 뒤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걸으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무릎은 굽히고 엉덩이는 내밀고 팔은 제끼고 머리도 뒤로 보내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고 그렇게 보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만보를 걸으면은 허리뼈가 받는 힘이 안 그러신 분들보다 만보 안 그러니까 똑바로 배로 여기 배가 머리랑 디딜 때 우리 걷는 거 기준으로 배가 머리랑 팔에 떨어진 힘을 나눠 갖게 되면은 이 배 근육은 근육입니다. 그냥 스펀지 같은 거잖아요.
여기 힘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상하는 게 없으세요. 근데 이게 못 받쳐져서 허리가 흔들흔들한다거나 그럼 걸을 때마다 허리가 계속 마모가 되겠죠. 디스크가 계속 찌그렁찌그렁하게 되겠죠. 후 관절이 덜렁거리게 됩니다, 이게 못 받쳐주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뒤로 제끼고 걸으세요. 이걸 뒤로 제끼고 걸으면 허리뼈가 체중을 다 받겠죠. 앞으로는 체중이 하나도 안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지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행을 제대로 하시려고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시려면은 내가 지면을 딛는 순간 부드럽게 디딤과 동시에 그거와 거의 비슷한 중요도로 내가 지면을 디딜 때 허벅지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 허벅지랑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머리와 팔의 하중이 코어를 통해서 분산되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걸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건지 그 TV에서 다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뭐지? 마라토너 하시는 분, 마라톤 뛰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아주 꼿꼿하게 서 있죠. 그분들 뛰는 자세를 자세히 보면은 머리랑 팔의 무게가 절대로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아랫배 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어가 잘 발달돼야 잘 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코어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걷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셔서 노쇠지셔서 걷기를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코어에 대한 인지를 생각하면서 걷기를 천천히 걷는 걸 시작해서 걷는 양을 늘리셔야지 코어에 대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뒤로 너무 젖히거나 허리를 너무 숙여서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게 되면은 그러니까 심폐지구력이나 전반적인 근력은 좋아지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리고 우울감도 줄어드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허리나 관절에는 더 나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운동을 하는 거에 있고 걷는 거에 있지만 걷는 걸로 들어왔을 때는 걷는 상태에서는 지면을 살살 딛고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야지 걷기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허리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뒤로 제키고 걸으면 허리뼈, 코어에 힘이 하나도 안 떨어지면서 허리의 파괴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게 걸어 보시면 압니다. 뭐 허리를 뒤로 제치시고 위팔을 딱 벌리고 목을 뒤로 제치시고 조금만 빠르게 걸으십시오. 걸어 보십시오. 허리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금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자세면은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뛰겠죠? 내구성이 좋은 자세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 있으니까. 마라톤 많이 뛰신 분들 허리 아프잖아요. 뛰면 허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제키고 마라토너들도 뒤로 제키고 뛰겠죠? 이게 허리가 덜 망가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 추워서 걷기가 힘드시다고 너무 추운데 좀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도 코어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아랫배라 그러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좀 보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코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코어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인 인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코어 아까 그림에서 보여 드린 코어는 이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겉에 보면 이렇게 왕자 새겨지는 근육이 있고 겉에 근육들이 많이 있죠. 이 속에 있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은 이 거죽 근육이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는 이 거죽 근육을 당기는 거겠죠, 세로로 돼 있는. 그리고 이 코어 근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어 근육은 이 수평으로 달리는 근육입니다. 그러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이걸 앞으로 굽히겠죠. 그럼 이건 힘이 들겠죠. 이 근육은 강해지는 운동이겠죠. 근데 이건 옆으로 가는 근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접히겠죠. 이건 힘이 오히려 빠져야지 배가 말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빠지진 않고 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에 코어 강화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껍데기 근육이 훨씬 더 강해지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 근육은 비율의 미학입니다, 비율. 거죽 근육이 2의 힘이 있는데 안에 1의 코어가 받쳐주면 이 사람은 아주 안정적으로 허리를 쓰게 되는 사람입니다. 거의 안 다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에 가까운 몸통의 중심에 가까운 속근육에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내가 몸을 과격하게 써도 허리뼈에 힘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저 원통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가 아까 속근육의 힘이 1.5고 껍데기 코어 근육이 그러니까 껍데기 근육 윗몸 일으키는 근육이 한 7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차이가 5.5나 되죠? 그럼 이분은 허리를 되게 잘 다칩니다. 왜냐하면 배 거죽 근육에 힘을 줬을 때 코어가 버틸 수 있는 힘력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오히려 코어에 안 좋은 운동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피트니스 선수들이 하는 윗몸 일으키기를 보면은 허리를 안 맙니다. 요추는 그냥 그대로 두고 위만 상체만 일어나죠. 그렇게 하는 건 좀 덜 해롭습니다. 등을 완전히 말지 않습니다. 등을 완전히 말아 버리는 순간 코어가 더 접히고 허리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윗몸 이렇게 가르칠 때 거의 요추는 그냥 그대로 있고 흉추만 일어나는 형태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꼭 하시고 싶다면은 완전히 등이 다 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날개뼈 부분만 떨어지는 형태로 날개뼈 부분만 닿아 있는 게 떨어지는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코어를 좀 덜 해치고 허리 부상 가능성도 좀 덜 커지게 하는 운동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 라이언 님이 질문 주셨네요. 아 50세 분이시고 목 협창이 있어서 치료 중입니다. 왼쪽 테니스 엘보가 있어서 또한 치료 중입니다. 코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플랭크 무릎 대고 하면 무리가 될까요? 예. 일단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플랭크는 코어 운동인데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플랭크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한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걷기가 플랭크랑 그러니까 제대로 지면을 부드럽게 딛는 걷는 연습만 하셔도 그게 플랭크랑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이유는 하체랑 상체랑 균형을 배에 힘을 줘서 잡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체중으로 내 팔을 받치게 되고 내 하체로 내 몸통을 받치고 배에 힘을 줘야지 속근육에 힘을 주죠. 머리랑 거죽 근육에 전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플랭크는. 내 하체랑 상체랑 따로 놀 것 같은 거를 뭔가 배로 버티게 하는 게 그게 코어인 거거든요. 근데 이 균형 잡는 연습을 좀 스트레스를 줘서 잘 느끼게 하는 게 어 플랭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랭크보다 더 쉬운 코어 운동을 제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플랭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좋은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에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자세가 잘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목의 협착은 코어가 힘이 인지가 좋아져서 허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목은 어떻게 해도 바른 자세로 올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데 어떻게 해도 목이 바른 자세로 올 수가 없거든요. 환자분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목이랑 턱 사이의 관계가 변하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경추의 각이 변합니다. 그럼 경추의 각이 변하면 요추의 각도 무조건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추랑 요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의 각도가 좋으려면 허리 각도가 안 좋은데 목의 각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경추가 아프신 분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바르게 천천히 걷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바른 자세로 앉고 서고 걷고를 연습해서 내가 이렇게 앉는 게 목에 부담이 적다는 걸 스스로 느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어 좋은 코어 운동이라고 더 권장할 만한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운동에서 뭘 느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떤 운동을 따라 하시면은 그 운동의 좋은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라이언 님한테 그래서 걷는 것부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이유는 내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지 않게 배로 잡아줘서 버티기 때문에 플랭크가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 거죽에 힘을 줘서 코어 운동이 아니에요. 상체랑 하체랑 어긋나지 않게 버티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체는 원래 코어가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상체, 하체 분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서고 몸을 안 흔들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척추에 비해서 볼 때 우리 몸에서 아래 위로 체중을 전달할 수 있는 골성 구조는 척추밖에 없습니다. 근데 머리랑 팔도 앞에 붙어 있고 다리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코어가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일어서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 허리 갑자기 쫙 펴지세요. 다리는 확 덜 아파졌대요. 누워서는 다리도 잘 드세요. 근데 일어서라고 하면 못 일어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생각을 못 해서요. 내가 왜 못 일어설지. 근데 일어서면 몸이 엄청나게 흔들려서 똑바로 못 서시는 분들을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그게 다 코어에 힘이 없는 거거든요. 코어에 힘이 없으면 똑바로 일어서지는데 다리 힘은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내가 못 걸으면 다리 힘이 약해서라고 다리 힘이 약해서 못 걷는 분은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코어에 힘이 빠져서 못 걸으시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앉았다 일어서긴 했는데 걸을 때 몸이 흔들려서 잘 못 걷는 거는 다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어에 인지가 떨어져 있어서 코어에 힘이 부족해서 몸의 균형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은 좀 알려드리려고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운동은 너무너무 유명한 플랭크란 운동입니다. 스쿼트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코어 운동일까요? 이것도 코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코어 운동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팔을 더 앞으로 나왔죠, 팔이. 다리도 더 앞으로 나왔죠. 그럼 이 자세를 정확하게 취하려면은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받쳐줘야 돼요. 결코 윗몸 일으키기 같이 거죽에 힘이 들어가서는 이 자세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죽에 힘이 들어가면. 속에서 받쳐주는 힘이 들어가야지 이 자세가 취해지고요. 이 자세의 핵심은 목과 가슴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목과 가슴의 관계가 변하면 허리가 꺾이는 거거든요. 요추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요추가 말려버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턱이 떨어지면서 허리뼈가 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건 코어 운동이 아닙니다. 왜? 이거를 유지하게 요추 전만을 버티게 해주는 버티는 힘이 코어 힘입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좋아져서 요추 전만이 저절로 유지돼야 되는 건데 요추 전만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등 쪽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면 허리 압력만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추 전만을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이 근육은 비대칭적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허리뼈의 압력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요추 전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코어가 이렇게 된 여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도 요추 전만은 무조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켜서 요추 전만이 저절로 잘 유지가 되는 일상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허리 재활의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거죽에 있는 근육으로 전만을 억지로 만들면 이 근육들을 써서 전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허리의 비대칭성이 강해지고 허리에 떨어진 힘만 자꾸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떤 헬스나 달리기나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할 때도 어깨를 뒤로 빼고 목을 뒤로 제쳐서 하는 운동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인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이 호흡근에 대한 인지가 돼서 몸이 저절로 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제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쓰는 가벼운 동작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흰수염 고래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무릎이 불편해요.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시큰하고 붓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병원에선 연골이 다른 건 아니라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 힘이 빠지고 오래 걸으면 더 뻐근해요. 주변에서는 걷기 운동을 해야 무릎이 단단해진다고 하니 쉬어야 할지 걸어야 할지 계속 고민입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걷기 운동에 무릎에 도움이 된다는 거랑 걷기 운동을 해야 무릎이 단단해지는 건 매우 다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한다고 연골이 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동한다고 인대가 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운동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뭐가 좋아지냐면요. 무중력 상태 같은 걸 제외하고는 운동을 하는 게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요. 근력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겁니다. 보통은 균형 감각이랑 근력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걷기도 그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지 걷기가 무릎 건강에 최고로 좋은 절대선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무릎에 붓는 느낌이 통증은 어느 정도 연골이 연화가 있고 쪼끔 상해 있으신 분들은 시큰한 느낌 하나도 없이 걸으라 그러면 그 운동하지 말란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셔도 걸으셔도 대부분은 상관이 없는데요. 무릎이 붓는 느낌이 나는 건 운동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가장 많은 경우가 연골이 가루가 되어서 날리고 그 날린 가루를 흡수하기 위한 면역 반응으로 무릎이 붓는 거거든요. 그럼 무릎이 부을 정도로 운동을 걷기를 하시면 내 무릎의 연골이 계속 제거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의 수명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붓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큰하기는 쪼끔 시큰해지긴 하는데 붓기 전까지 운동을 하는 강도를 조절이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걸으시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더 뻐근해질 때까지 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제일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어디까지 하면 견딜 만한 통증이 있고 어디서부터 하면 더 아파지는지를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이 20분 정도 걸으면은 원래 시큰하다가 20분 정도 걸으면 시큰하다가 30분, 25 분, 20 분이 넘어가면 붓기 시작해요. 붓는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속 참고 걷다 보면 더 붓는 건 아닌데 더 걷다 보면 40분 넘으면 뻐근해요. 그럼 이분은 15 분씩 나눠서 걸으시면은 15 분씩 나눠서 좀 15분 걷고 쉬었다가 15분 걷다가 15분 걷고 쉬었다 하면서 한 달을 지내다 보면은요. 25 분을 그냥 걸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붓는 느낌을 참고 걸으시는 거는 매우 현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20분 걸으면은 붓는 느낌이 든다는 걸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붓기 직전까지 운동을 그 정도로 생활을 일정 시간 하다 보면 그거보다 활동량을 늘려도 안 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가서 상의하시고 상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쓰면 아파지고 어디서부터는 아픈 게 어디까지 쓰면 더 아파지는지를 구별하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외래에서 환자분이 또 잔소리 드렸는데 지방에서 아주 먼 길을 힘들게 오셨는데 아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으면 아프시냐고 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보통 그거를 대답 잘하시는 게 제가 그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를 구분을 잘하시는 게 어르신이 앞으로 어르신의 행복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인데 제가 안타깝다고 제가 잔소리를 좀 오늘도 하고 왔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수영 거런님은 내가 어디까지 걸으면은 어디서부터 붓는 느낌이 나신지 잘 구별해서요. 붓는 느낌이 안 나는 느낌으로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한두 달 충분히 걸어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그러시면은 선생님 만나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 제가 오늘 그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영상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서시는 게 안 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바로 서는 자세가 결국 뭐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똑바로 설 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똑바로 섰는데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허리가 앞으로 숙여졌다는 뜻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줘야지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바로 쓴 게 아니라 허리가 꺾여 있는 상태시거든요. 그거를 엉덩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똑바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관절을 굽힌 다음에 양쪽 팔의 힘을 완전히 푸시게 되면은 누구나 엉덩이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로 내 머리와 팔을 든다는 느낌으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시면은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배로 드는 느낌 자체가 이렇게 서 보시게 되면은 딱 서 있을 때 내 허벅지랑 아랫배에 떨어지는 힘이 느껴지시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실은 바로 서는 겁니다. 바로 서는 거의 정의를 저는 어떻게 내린 거냐면은요. 머리랑 내 팔의 무게를 척추뼈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랫배와 내 척추뼈가 나눠 갖는 거를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 선수들, 헬스 트레이너들 운동할 때 다 이 범위에서 운동하게 됩니다. 뒤로 제치는 자세와 이 코어가 받쳐주는 이 범위 안에서 허리를 쓰면서 우리가 최대한의 파워를 내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따라해 보셔서 내가 이렇게 바로 설 능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바로 서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게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못 그 수많은 사무직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아프다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안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을 거거든요. 앉을 텐데 이렇게 고관절을 굽혀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딱 앉으면은 이 상태가 실은 이 상태가 똑바로 앉은 자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앉게 되면 내 아랫배로 내 머리랑 팔을 받치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 누구나 느끼실 수 있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이렇게 되면 허리뼈에 힘이 안 가겠죠? 훨씬 적게 가겠죠? 그럼 허리가 당연히 안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팔에 힘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살짝 접는 것만으로도 자세 유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팔을 내밀고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아무리 하셔도 허리가 별로 안 아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은 비싼 등받이 있는 의자 뭐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의자가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앉은 게 허리가 제일 안 아픕니다. 왜? 허리에 힘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의자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막으려면 엄청나게 들어 눕는 정도로 앉아야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배에 떨어지는 힘을 왕창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의자보다 이렇게 앉는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요거는 좀 일어서는 건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설명드리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앉기 자세는 이걸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게 스쿼트랑 똑같은 운동입니다. 천천히 하시게 되면. 따로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를 내가 평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천천히 코어의 인지를 잘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라는 습관을 들이시면은요. 나는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하루에 스쿼트를 4-50 개는 누구나 하시게 됩니다. 그럼 몸이 건강해지겠죠. 자세가 발라지겠죠. 허리가 덜 아파지겠죠.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바르게 움직이려는 몸의 인지와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만드시는 거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돼서 요건 좀 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저희 선생님이 걷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스쿼트가 천천히 걷는 게
플랭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플랭크라고 같다고. 천천히 걷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잡고 한 발로 정확하게 서고 체중이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에 체중을 다 싣고 왼발이 앞으로 나갔는데 체중은 뒤에 남아 있죠. 이렇게 걸으면은 발을 디딜 때 발을 디딜 때 충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왼발로 체중을 다시 옮겼죠. 왼발로 다시 옮겼죠.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오른발로 딛는 순간에도 체중이 하나도 안 떨어졌죠. 그럼 지면을 부드럽게 디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은 앞으로 나가는데 체중이 앞으로 딸려 나가게 잡지 않는 것. 이게 플랭크랑 같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내 발이 앞으로 나가는 하체에 밸런스가 깨진 거를 내가 코어에 힘을 잘 줘서 인지를 높여서 몸이 안 딸려 나가게 조절하는 것.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한번 걸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 보면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실 거거든요. 이거 잘 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코어에 대한 인지가 향상되고 자세가 저절로 발라지고 허리에 떨어진 힘이 줄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걸으려고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하시면은 하루에 플랭크를 5-60 개는 하는 플랭크를만 1-2 시간은 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특별히 헬스클럽 가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코어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안 아프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게 여러분한테 뭐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좀 더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통증이 없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안 아프게 만든 다음에 몸의 근육을 늘려서 근육이란 내부 장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아픈 거를 통증을 참고 운동하시는 행위들은 성공하신 분들의 무용담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픈 걸 참고 운동하시다가 관절 건강, 허리 건강을 더 해치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한테 절대로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운동 이거 생활 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오늘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